네, 경기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는 요즘 이 밸류업 관련주들에 대한 주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보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 분기 배당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밸류업 동참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KT, 현대차 이런 많은 기업들이 분기 배당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두 번, 반기나 연간에만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번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는 거죠. 이게 배당금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배당 횟수를 늘리는 변화는 주주가치 상승을 목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배당과는 달리 지금 짚고 넘어가실 부분은 분기 배당은 아직까지 분기 말이 배당 기준일이고요. 신규로 배당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년보다 높은 배당금 수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지난달에 확정이 됐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뭐 새롭게 공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2월 말에 1차 세미나가 있었고요. 3개월 만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서 상장 기업의 밸류업 공시 현황, 관련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을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FN가이드 2개 기업이 공시를 올렸고요. 네. 그리고 KB금융지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DB하이텍 이렇게 2개 기업이 예고 공시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공시 내용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키움증권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키움증권은 목표 PBR 1배를 제시를 했습니다. KB금융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적정 기업 가치 수준으로 PBR 0.8배를 제시한 것처럼 증권 업종에서도 첫 사례가 나온 거죠. 은행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밸류업 정책 동참이 전파가 되는 분위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됐으면 밸류업 관련 모멘텀도 어느 정도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요. 어떤가요? 네, 저는 반대로 향후 2에서 3년은 한국 배당주가 미국 배당주보다도 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작년에 이제 그 검색창에 배당이라고 검색어를 이렇게 쳐보시면 미국 배당주 모아가기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많이 달라진 분위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국 배당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고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아지다 보니 단기로 보아도 내년 3월까지는 배당락까지는 밸류업 관련주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전망이신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밸류업 정책을 기업들이 명확하게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환원을 통해서 주주 가치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사례를 한번 보시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밸류업 정책 발표 이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 50% 정책을 발표한 22년 11월 21일부터 24년 5월 말까지 주가는 284% 상승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합산을 하면 주가가 3배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익 상승의 영향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의 상향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떠나서 기업들이 실제 주주환원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네. 메리츠 금융처럼 좀 적극적으로 주주환원하겠다는 기업들이 또 있나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KB금융지주도 분기 균등 배당과 CET1 비율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자본관리 정책을 발표를 하였고요. 삼성화재 역시 킥스 비율 220% 이상은 주주환원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기아,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점차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에 3년간 5천억씩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고 주가가 30%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순이익 대비 아니면 뭐 자본 대비 이렇게 특정 비율의 주주 환원을 약속하고 있는 게 예전과는 다른 점이고요. 이 수치 또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저희 김성훈 이사님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워낙 이 재벌 오너 기업 형태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 주주들, 소액 주주들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데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짚어주셨다시피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가이드라인뿐만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었으니 최근에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그 세액공제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야당하고 이복현 금감원장하고 뭐 얘기했었던 상법 개정 이슈, 네.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세법 개정과 또 같이 돌아가는 또 하나의 고리가 상법 개정입니다. 네. 지배 구조는 한국 증시의 이제 저평가 원인인데요. 그래서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이익도 잘 챙겨라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시를 또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월 테슬라 주식을 9주 보유한 소액 주주가 머스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총 60조 원 이상의 스톡옵션 보상 가치가 보상 패키지 계약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났죠. 네. 그래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이사의 승인 과정과 주주에게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일 이제 주총에서 보상안에 대한 재승인 안건이 통과가 되긴 하였지만 결국 이 부분은 이 사례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 이런 법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모두 의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밸류업 참여하는 기업들, 정책 참여 기업들 주가가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사례를 보시면 동경거래소에서 기업가치 증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23년 1월부터 주가가 상승했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멘텀 소진으로 주가가 조정받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지수 발표 전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익 상승과 배당금 상승으로 24년 현재까지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엔저, 수출 실적 상승 이런 여러 배경이 있었겠지만 네. 동경거래소 정책이 일본 증시 리레이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발표 전까지는 쭉 올랐다. 우리도 네, 그럼 그렇습니다. 지수가 한 9월 정도에는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지금 3분기 말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밸류업에 동참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체력 개선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뭐 이제 지수 발표 그리고 그 이후 내년까지도 주가 상승과 배당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쓰비시 은행이고요. 네. 미쓰비시 은행은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 참여로 주주 환원 성향을 40%에서 70% 가까이 늘렸습니다. 일본은행은 예대 마진이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ROE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주주와의 이익 공유를 통해서 PBR 또한 0.4배에서 0.8배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저런 실질적인 PBR 개선 효과를 우리나라 은행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놀라운 건 22년 말 대비 2배 오른 주가뿐만이 아닙니다. 미쓰비시 은행은 24년 임금을 9%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이익 상승을 주주와 종업원이 향유하는 모습, 대한민국의 밸류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과실이 모든 주체들한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인 변화 같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남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